네, 북한이 어제 첫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또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문관현 외교안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새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먼저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결행한 이 4차 핵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불과 이제 닷새 만에 이러한 그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빗나간 제4차 핵실험,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소폭탄 실험을 처음으로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북한이 과연 이 시기에 왜 수소폭탄이라는 이러한 큰 악재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이런 도전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앞으로 또는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밝혀갈 걸로 예상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만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바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이미 마련해 놨었는데요. 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을 몰고 가는 이유는 과연 지금 북한이 5월 달에 제7차 노동당 대회까지 예고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와 어떤 화해 제스처를 취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떤 그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처럼 핵실험도 아닌 수소폭탄이라는 아주 큰 악재를 터뜨리고 나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협상을 하러 나올 경우에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또다시 얻기 위한 그러한 도발에서 협상에서 다시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도발의 악순환을 다시 반복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수소탄 실험을 직접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강조한 모양새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북한이 이전에는 3차례 핵실험을 했었는데요. 3차례 모두 일정한 패턴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북한에서 도발을 할 경우에 국제사회에서는 제재를 할 경우에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핵실험을 감행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한 이후에 한 달 이내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감행하는 이러한 과거의 패턴이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외무성 성명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전에 나중에 공개된 내용이지만 지난해 이미 수소폭탄 실험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1월 3일 날 서명까지 했다는 이런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친필로 사인한 이런 내용까지 북한에서 언론에서 공개를 하면서 이 부분에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가 반영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수소폭탄 실험을 기획부터 그리고 시험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 수소폭탄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제적 파장까지도 고려하고 감행했다는 것을 김정은 제1위원장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진행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포커스를 맞춰서 감행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제 이 핵실험을 감행했단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 날짜를 맞추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이 바로 이제 1월 8일 이제 내일인데요. 네. 현재까지는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태양절 또는 이제 광명절 그래서 국가 명절로 지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경축 행사를 벌였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 관련해서는 생일이 올해도 역시 달력상 또는 일정상으로는 전혀 경축 행사나 여러 가지 준비된 사안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의 즈음에서 이처럼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대형 카드를 통해서 경축 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소폭탄을 터뜨린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발상이기 때문에 네. 생일을 경축하기 위한 수소폭탄이었다는 것은 약간의 좀 억측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지금 현재 어떤 그 핵실험 또는 핵실험도 세 차례보다 더 강도 높고 더 위력적인 그런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배경은 따로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도 주목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지금 개성공단 등 일단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신변에는 또 위협이 없을지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거는 그 지난해 8월 25일 8.25 합의라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로 당시 합의를 한 이후에 실질적인 노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 당국 회담까지 열려서 남북 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를 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었는데 일단 그 차관급 당국 회담은 결렬이 된 상태이지만 제1차 차관급 회담이라고 남북이 이름을 공통으로 붙인 것은 앞으로도 이어서 2차, 3차 이런 당국 회담의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의제를 놓고 서로가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건 사실이지만 새해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면 우리 정부도 역시 이런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그 병신년 들어서는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어제 그 수소폭탄 실험은 이러한 그 8.25 합의로 남북이 모처럼 마련한 대화의 모멘텀을 모두 날려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박근혜 정부가 처음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러한 대북 정책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이러한 그 대북 정책이 원점으로 이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될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당분간은 경색 국면을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그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남측 근로자들은 매일 1,000명 정도가 개성공단으로 이제 입경을 하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를 기준으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입 심사를 밟은 이후에 북측으로부터 승인이 나오면 이제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상적으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네. 개성공단 근로자에 관련해서는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대북 민간 지원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을 방문하게 될 우리 당국자들도 있을 거고요. 네. 또는 이제 민간단체 대표자들도 있을 텐데 북한을 방문하기에는 이전보다는 좀 더 심리적인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네. 지금 자, 우리 군 당국이 이 핵실험에 대해서 저는 예측하지 못했다. 물론 발표를 보면은 미국도 몰랐다. 이런 얘기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어떻습니까? 원래 지난해만 보더라도 군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한 달 전에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물론 기습적이라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원체 기습적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지난해 9월에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이 이제 제4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국방부나 이제 합동참모본부의 답변은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보당국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정보당국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세 차례 이루어졌던 북한의 핵실험은 함경북도 길주군 그 풍계리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었고요. 세 차례 모두 핵실험을 하기 전에 일단은 그 갱도를 파는 작업이 위성 사진 등을 통해서 판독이 가능했습니다. 갱도를 파고 그 갱도 수직 갱도 안에다가 핵 물질을 넣고 핵폭탄을 장치를 한 다음에 계측 장비까지 넣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량 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예. 정보당국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자신감이었는데요. 이런 자신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혀 이번에 제4차 핵실험에 관련해서는 알 수가 없었고요.
문제는 그 핵실험 장소가 기존의 풍계리의 장소에서 2km 정도 북동쪽으로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부분은 중국을 향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걸로도 볼 수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몰랐다는 것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이번 핵실험을 준비했다는 반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의 이제 그 대북 정보력이 이번에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북한이 핵실험 이상의 실질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까요? 네, 기존에는 그동안에 북한에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경제 부분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적을 둔 북한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과의 모든 거래를 갖다가 동결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이러한 그 경제적 제재가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유엔에서는 5차례 결의안을 채택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소폭탄이라는 메가톤급 이런 위력 앞에서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 이상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북한의 무력 활동을, 무력 도발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제재안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한 안이 어떠한 것이 돼야 될지는 이제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협의가 돼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외교안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